개인형 AI 트레이딩 보신 에너버스 출시한 주식회사 BMC 플러스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지원하는 6번째 업데이트 버전인 에너버 V1 버전을 정식 출시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완전히 디지털화된 달러 출시를 적극 탐구하고 있으며 의회 지원이 있는 경우에만 디지털 달러 수용을 향해 움직일 것이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2일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가치 저장 및 결제 수단으로 적합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20일 오전 10시 6분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03% 하락한 6,411만 원을 기록한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그램 뉴스 한 주간의 소식입니다. 개인형 AI 트레이딩 보신 에너버스 출시한 주식회사 BMC 플러스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지원하는 6번째 업데이트 버전인 에너봇 V1 버전을 정식 출시했습니다. 에너봇은 개인형 인공지능 트레이딩 봇으로 개인이 직접 거래소 계정에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고 특허받은 인공지능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트레이딩을 쉽고 편하게 하도록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식회사 BMC 플러스에 따르면 기존 에너봇 회원 20여 명의 지원자들이 한 달간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선물 거래를 운영해 본 결과 수익률은 운영 시기에 따라 최저 1%에서 최대 37%까지 다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코인의 가격이 오르면서 원화로 환산한 수익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반면 선물 거래는 상승과 하락 포지션과 기간에 따라 수익 여하에 상관없이 투자금을 잃을 수 있어 주식회사 BMC 플러스에서는 지난 테스트를 기준으로 알고리즘을 손보고 수익으로 전환시키고 강제 청산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또한 시장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알고리즘 업데이트를 하여 유저들이 수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완전히 디지털화된 달러 출시를 적극 탐구하고 있으며 의회 지원이 있는 경우에만 디지털 달러 수용을 향해 움직일 것이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2일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국제결제은행 주최 가상 컨퍼런스에서 완전 디지털화된 달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의회 행정부 그리고 폭넓은 대중으로부터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월은 특히 연준은 의회의 지원 없이는 완전 디지털화된 달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회의 지원은 법률을 승인하는 형태로부터 나오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BIS 컨퍼런스에는 옌스 바이트만 독일 중앙은행 총재와 어거스틴 카르스텐스 BIS 총재도 참여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가치 저장 및 결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22일 유투데이에 따르면 파월은 이날 국제결제은행 주최 가상 이벤트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민간 암호화폐들은 투기 도구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테더와 USC 코인 같은 인기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에 대해 파월은 기존 통화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대체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들은 중앙은행 화폐에 기반을 둔 건전한 통화 시스템에 적절한 대체물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은 연준이 개발 중인 디지털 달러와 관련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무엇보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필요한지 여부도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디지털 달러 개발을 서두르거나 가장 먼저 시장에 선보일 필요가 없다면서 연준은 현재 존재하는 2단계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원치 않는다. 우리는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들과 경쟁하기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20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3% 내린 3035.46의 장을 종료한 것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나홀로 5,805억 원치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471억 원, 329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LG화학이 3% 넘게 빠졌고 삼성 SDI도 2% 이상 떨어졌습니다. 네이버도 1%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랐습니다. 공모주대여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하루 만에 13.5% 폭락했습니다. 상장 이틀째인 19일 1.48% 하락한 데 이어 이날도 빠진 것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차익 매물이 쏟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4% 오른 955.3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515억 원, 427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1,017억 원어치의 주식을 내던졌습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2원 내린 1,128.4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22일 오전 10시 6분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03% 하락한 6,411만 원을 기록한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2.36% 하락한 199만 원에, 3위인 바이낸스 코인은 전일 대비 1.5% 하락한 29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상위 10개 종목 중에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코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내 시장의 알트코인들은 일제히 하락 중입니다. 최근 가격 랠리에 대한 피로도가 표출되는 상황이며 재료에 대한 가격 민감성이 현저하게 약해졌습니다. 이날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1987조 9057억 3450만 8530원입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은 60.3%, 이더리움 점유율은 11.6%입니다. 이더리움 가스비는 175그웨입니다. 암호화폐 상위 10개 종목 중 상승세를 기록한 코인은 20개이며 하락세를 보인 코인은 80개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0개 종목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인 코인은 하몬입니다. 그 다음으로 세타, 헬리움, 비트토렌트, 스위스보그 순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너그램 뉴스 한 주간의 소식이었습니다.